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 비파 유월드컵, 세계 최강의 축구팀을 가리는 대회가 단 하루 만에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마지막 열차를 타듯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죠. 한편, 오랜 라이벌인 일본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그야말로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토너먼트 첫 경기인 16강전에서 믿기 힘든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며 충격적인 탈락을 겪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지난 2월 열린 AFC 20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 시리아, 태국과 한 조에 편성되며 월드컵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약체 태국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죠. 하지만 두 번째 경기인 시리아전에서는 예상을 깨고 2대2로 비기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바로 우리 대표팀과의 맞대결에서는 후반 90분, 김태현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을 허용하며 또 한 번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에 이어 B조 2위로 8강에 진출하며 2기를 맞았습니다. B조 2위로 마무리한 덕분에 8강 첫 경기에서 강호 이란과 맞붙게 되었죠. 하지만 일본은 승부차기 끝에 4대3으로 이란을 꺾으며 극적으로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이후 준결승에 올라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지만 호주 대표팀에게 아쉽게 패하며 대륙 대회에서는 준결승에서 멈췄습니다. 그래도 세계 무대를 향한 도전은 계속됐죠.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은 칠레, 뉴질랜드, 이집트와 한 조에 편성되어 비교적 희망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에서 2승 3패 1무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던 만큼 대회 시작 전까진 큰 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일본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첫 경기인 이집트전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2대0 완승을 거뒀고 이어 열린 두 번째 경기에서는 개최국이자 남미 강호인 칠레를 상대로도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별리그 3차전 뉴질랜드와의 경기에서도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승리를 거두며 3전 전승, 무실점이라는 믿기 힘든 성적으로 2025 피파 유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대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일본 대표팀은 유일하게 3전 전승에 무실점을 기록한 팀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적에 일본 전역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죠. 팬들의 기대와 환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일본 대표팀은 16강전에서 프랑스와 맞붙었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축구 강국이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주축 선수인 워런 자이르 에메리, 마티스테, 세니 마일루 등 소속팀에서 준주전급으로 활약 중인 주요 U-20 선수들이 차출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프랑스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단 3경기만을 치르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게는 객관적으로 유리한 경기로 평가됐습니다. 실제로 경기 내용도 일본이 앞섰죠. 일본은 프랑스를 상대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며 슈팅수 23대 17, 유효 슈팅 6대 5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90분 내내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양팀 모두 골문을 열지 못한 채 경기는 0대 0으로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도 승부는 나지 않았고 결국 경기는 12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일본 대표팀은 연장전 종료 직전인 120분에 치명적인 핸드볼 파울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내줬습니다. 프랑스의 미셀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결국 일본은 0대 1로 패배, 아쉽게도 이번 대회를 16강에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 무실점이라는 믿기 힘든 성과를 올렸던 일본 대표팀이었기에 이번 탈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이게 진짜 현실인가? 라며 큰 충격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죠. 일본은 경기 내내 수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며
매력적인 축구를 펼쳤지만 결국 골 결정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바로 축구의 잔혹함이기도 하죠. 실점 장면 또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핸드볼은 명백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조금 더 높은 무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에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험이 값진 배움의 기회가 되어 다음 무대에서는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번 경기에서 무려 26개의 슈팅을 기록했죠. 전반전에만 2골은 넣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골대와 크로스바, 그리고 프랑스 골키퍼의 선방이 번번이 일본의 득점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일본은 점점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결국 연장전 마지막 순간에 나온 핸드볼 파울이 뼈아픈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팀이었기에 단판 승부에서 이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점은 더욱 아쉬웠습니다. 사실 오늘 반대편 경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파라과이와 노르웨이의 경기에서도 파라과이가 경기 내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끝내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오히려 계속 수세에 몰리던 노르웨이가 연장전에서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경기처럼 결정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솔직히 보면서 이게 또 이렇게 되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결국 내용면에서는 일본이 이겼지만 결과는 16강 탈락이었습니다. 상대가 프랑스든 누구든 기록상으로는 그저 탈락일 뿐이죠.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이 일본 축구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선수 개개인의 실력과 소속팀의 수준은 분명 높아졌지만 대표팀 차원에서는 여전히 기본기와 단단함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발전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벽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일본 축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패배 후에 나오는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하겠다는 식의 진부한 멘트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조별리그에서 전승으로 16강에 오른 운이 오히려 긴장을 늦추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조편성 자체도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같은 대회에서 멕시코가 속했던 조를 보면 훨씬 치열했죠. 사실 예선 단계에서 한 번쯤 강팀을 상대해보는 게 오히려 팀의 정신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는 그런 일본 축구의 한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조별리그를 압도적인 성적으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3위로 16강에 올라온 팀에게 패했다는 건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 좌절의 감정을 선수들이 결코 잊지 않고 다가올 LA 올림픽을 향해 다시 싸워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과는 참 아쉽습니다. 수많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스스로 놓쳤죠. 여전히 일본은 토너먼트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회부터는 32강 체제로 확대되면서 8강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 2경기를 더 이겨야 합니다. 결국 더 강한 정신력과 완성도 높은 팀플레이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입니다. 이제 사마라고 불리던 시절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런 뼈아픈 패배를 반복해서 겪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정도면 이길 수 없는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패배, 이제는 너무 익숙합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 그들이 더 높은 무대에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일본 축구는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대표팀이든 올림픽 대표팀이든 실수가 똑같아요. 몇 번을 되풀이해야 할까요? 다른 나라 팀들은 토너먼트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팀으로 변신하는데 일본 선수들은 왜 그 변화의 벽을 넘지 못한 걸까요?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멘털 아닐까요? 이런 경기를 보고 있으면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정적인 찬스를 연달아 놓칠 수 있죠? 도대체 몇 번을 같은 방식으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요? 물론 일부 팬들은 농담처럼 프랑스한테 일부러 져준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만큼 허무하고 실망스러운 경기였다는 뜻이겠죠. 결국 일본 축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 멘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과 자신감, 그게 지금 일본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일본 대표팀이 한 경기로 모든 것을 잃게 되자 그동안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던 만큼 일본 축구 팬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팀이 단 한 번의 패배로 무너졌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죠. 어쨌든 일본 대표팀은 16강에서 탈락했지만 우리 대표팀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들에서 우리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